안녕하세요. 생명원정대의 첫 공부일신 UCC입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생명과학 2 앞부분을 부분적으로 커버하고 있고요. 총 6편의 UCC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중 첫 번째 UCC인 위대한 여정의 시작, 세포의 발견과 연구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1에서 2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됐는데 차근차근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진행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UCC에서는 제목과 같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UCC 주제가 되는 세포. 이 단어는 꽤 예전부터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누군가 뜬금없이 본인에게 세포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이버 지식인의 힘을 빌려봤을 때는 세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포질 막에 둘러싸여 있고 원칙적으로는 내부에 한 개의 핵을 갖는 생체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 또한 다른 거를 한번 찾아보면 모든 생물의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라는 말이 나온대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 처음에 세포라는 것은 과연 누가 발견하게 되었는지, 또 이런 정의들은 어떻게 규명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라는 것을 가장 먼저 관찰하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1665년이에요. 이렇게 무섭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이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세포를 관찰하게 되셨는데요. 참고로 이분의 그림은 초상화가 남아있지 않아서 상상화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분이 이렇게 생긴 현미경을 이용해 이제 이 그림을 보면 현미경 주변에 이렇게 나뭇잎들이 보이는데요. 이 나뭇잎을 관찰한, 그러니까 즉 정확히 말하면 참나무 껍데기였어요. 이 참나무 껍데기를 관찰한 것이 세포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본 훅은 마치 벌집처럼 칸칸이 나눠져 있는 이러한 구조에 놀라게 되고 이것을 셀, 즉 세포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사실 이 세포들은 죽은 세포들의 세포벽이었지만 그래도 인류와 세포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로버트 훅이 처음으로 세포를 관찰하고 명명하게 된 후에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과학자들이 세포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1674년에는 네히 우엔 훅이라는 사람이 정자와 물속에 사는 생물들을 관찰해서 스케치를 하였고 또 9년 뒤에는 세균을 관찰하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831년에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식물세포의 핵과 세포질의 유동 현상을 관찰하기도 했고요. 독일의 슐라이드는 식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모든 식물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슈반 또한 모든 동물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저 브라운 씨는 안타깝게도 어디를 찾아봐도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서 혼자 저기 공백을 남겨두면 너무 슬프니까요. 어, 네이버 라인에 브라운 씨를 첨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1838년에 이 마지막 두 인물에 의해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세포설이 제기되게 돼요. 보시다시피 슐라이드는 모든 식물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슈바는 모든 동물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결국 이 둘을 합치면 모든 동식물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즉 모든 생물체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 돼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세포설이 제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세포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대중에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지금은 병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일의 피루어가 1855년에 새로운 세포는 기존의 세포로부터만 형성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여러 연구의 결론을 모아서 이 세포설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확립된 세포설에 의하면 저희가 알아보고자 했던 세포는 첫 번째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포로 모든 생물을 구성하며 세포는 생물의 기본 단위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모든 세포는 세포로부터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665년에 로버트기 처음으로 세포를 관찰해서 1855년에 피로가 그것을 세포설을 확립하기까지 거의 2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단순한 문장 3개로 설명된 세포설을 마주하면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요. 하지만 조금 생각을 더 깊게 해보면 이건 진짜 신기한 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우리 아이유 씨. 우리랑 전 되게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거울을 보면 뭐 눈위치가 다르다든지 뭐 노래 실력이 다르다든지 그냥 그런 이분과 또 이것도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강아지인데요.
시바견이라고 엄청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는 저희랑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종도 다르고 귀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뭐 행동 습관이나 그냥 종 자체가 다르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른 이 친구. 또 여러분 창밖에 무엇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무나 새나 지렁이나 뭐 매미, 고래 뭐 그 어떤 것들도 다 같은 걸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까지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약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이 나와서 깜짝 놀랐나요? 얼굴 한번 다시 매만져 주시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어떻게 발견되고 세포설이 어떻게 확립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세포들을 현대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세포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크게 네 가지로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현미경이에요. 근데 이 현미경은 다시 세 개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가 광학현미경, 형광현미경, 그리고 전자현미경입니다. 제일 먼저 광학현미경은 여러분이 가장 친숙한 류의 현미경일 거예요. 광학이라는 말 그대로 빛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세포를 관찰을 하고 이제 그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염색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고 하지만 눈으로 관찰하는 만큼 뚜렷한 관찰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형광현미경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독특하게 생겼죠. 이 친구는 이제 형광 염색이나 항체를 이용해 특정 분자를 표지해서 관찰하는 현미경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현미경인 전자현미경은 초미세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이에요. 관찰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투과전자현미경, 두 번째가 주사전자현미경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전자현미경은 앞에 나오는 현미경들에 비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집 냉장고보다 아마 클 거예요. 근데 이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을 이제 살펴보자면 왼쪽에 보이는 것이 TEM, 즉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서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트랜스미션이라는 게 투과하다라는 의미, 즉 통과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TEM은 어떤 제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을 통과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물체의 단면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 이게 뚫고 지나가니까 살아있는 거를 보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인 SEM, 주사전자 현미경. 풀어서 말하면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건 박테리오파지를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거예요. 스캐닝인 만큼 이제 주사전자 현미경은 물체의 겉면을 스캔해서 관찰을 하고 원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명체잖아요. 박테리오파지는. 근데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면 이만큼이나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미경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고요. 세포 배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배양은 사실 별거 없어요. 이름 말 그대로 세포를 배양하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세포의 샘플을 조직의 일부로부터 떼가지고 이거를 이제 적합한 대지에서 배양을 하면은 적합한 환경에서 배양을 하면은 이제 다량의 세포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의 샘플이 있는 것보다 여러 개의 샘플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실험이 가능하겠죠. 세포 분해법은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세포 내 구성물을 크기, 밀도 차이에 따라 분리를 하는데요. 세포를 파쇄한 세포 파쇄액을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관찰을 하면 무게가 무거운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리보솜 순서대로 이제 구분이 돼서 분핵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얻은 분핵들을 관찰하고 싶은 대상에 따라 이제 원하는 분핵을 선택을 해서 실험이 가능하겠죠. 네. 그 마지막으로 알아볼 세포 연구법은 자기방사법입니다. 방법은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조직을 이제 배지에서 배양한 후에 추적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 방법을 이용하면 세포 내 물질의 이동과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생명을 공부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세포, 그 세포의 발견과 역사, 그리고 연구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어요. 이번 UCC는 좀
별로 길진 않은데 다음 UCC가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이번 UCC는 워밍업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번 꺼지면 또 수업 듣는다고 수고했다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세요. 다음 UCC에서 봐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